네, 안녕하세요. 고품격 코인 분석 채널 코인스터디입니다. 저희는 스터디 채널이라서 텔레그램 단톡방, 리딩방, 종목 추천, 문자는 보내지 않습니다. 이런 걸 원하시면 다른 채널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코인은 QKC, 쿼크체인이라는 코인이고요. 우리 스터디 멤버분이랑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을 주셨었습니다. 공부하시고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가지고 제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마켓캡에서 이렇게 왼쪽에 웹사이트 누르면 이제 웹사이트 연결이 되는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약간 어눌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내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어눌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약간 올드하죠. 올드하고 좀 세기말 다단계 감성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뭔가 불길해서 여러 가지 좀 찾아봤습니다. SNS도 들어가 보고, GitHub도 들어가서 이제 개발 진척 현황을 좀 보려고 그랬는데, 2년 전이 최근에 있는 게 2년 전이 마지막으로 더 추가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개발을 멈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신 분이거나 다른 소식들이 있으면 댓글로 좀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잘 모르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댓글로 공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중요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코인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특징은 별로 없어요. 그냥 K세력 형님들의 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K세력 형님들이 우리 코인스터디 구독하고 있죠. K세력 형님들의 코인이라 특징도 K볼륨이 높은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마켓캡은 상당히 낮다. 그래서 가격 상승에 제한은 없을 것이나 업비트 볼륨이 지금은 보시면 지금은 30%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이고 요즘 아시죠? K볼륨 높은 코인들이 다 많이 떨어졌죠, 볼륨들이. 이거는 지금이고 과거에는 70%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K볼륨이 높은 코인으로 봐야 되는 게 맞고 지금도 업비트가 제일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K볼륨이 높은 코인들은 두 가지 특징, 기본적으로 다른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단독 행동 플러스 설거지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어요. 단독 행동은 남들 갈 때 안 가고 혼자 내려가고 이런 거. 남들 안 가는데 혼자 올라가는 거. 이런 게 단독 행동. 그리고 설거지는 뭐냐면 글로벌 세력이 해먹고 K 세력한테 넘기고 K 세력이 해먹고 개미들한테 넘기고 이제 엑시트하는 이 과정에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차트적으로도 설명이 되는데 그거는 이따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를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장투 개념보다는 그냥 메이저가 시세 줄 때 알아서 줄 때 먹고 나가는 이런 시나리오로 접근하는 게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토크노믹스 볼게요. 발행량은 100% 완료가 되었고 유통량이 미유통이 30%가 남아 있어요. 보면 꽤 오래 있었거든요. 코인이 2019년부터 데이터가 있는데 이 오랜 시간 동안에 미유통이 남아 있다는 거에 저는 좀 의아합니다. 일단 의아하고 뭐 10% 미만이면 그러려니 하려고 했는데 30%가 있다는 건 좀 의아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이 3%.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최근 1년이 좀 올랐죠. 10% 수준으로. 그래서 좋음이라기보다는 좋은 편 정도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오래된 코인으로 봤을 땐 사실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최근에 갑자기 찍어낸다는 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 가격 분석해 볼게요. 우상향 여부는 공교롭게도 저점을 올리고 고점도 이게 애매한데 올렸어요. 올렸기 때문에 뭐 기준에는 부합을 하죠. 우상향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원하는 만큼의 우상향은 아니었다. 이를테면 여기서부터의 상승률이 드라마틱하게 높지 않았어요. 다른 코인들처럼.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의 여기를 보면은 1000% 정도 상승인데 다른 코인들은 2000, 3000% 이상 간 것도 있었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높은 수치로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음보다는 좋은 편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타임 하이 대비 하락률을 보면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에요. 근데 다른 애들이랑 약간 다른 건 뭐냐면 다른 애들은 평균 대비 지금 매집 평단가 대비 올라와 있거든요. 매집 평단가 대비해서 이 위에 시세가 올라와 있는 애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코인은 좀 아래에 있죠. 이상한 거라기보다 이제 K 볼륨 높은 코인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았죠. 대부분 이제 금투세랑 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상자산 보호법 관련 이슈로 상패 찌라시도 돌고 세금 때문에 세력들이 이탈한다 이런 뉴스들도 있으면서
관련해가지고 K볼륨 높은 코인들이 다 바닥을 치는 이런 일들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이랬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기서 떨어진 양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는 좀 덜 떨어진 거예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낮았기 때문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낮았기 때문에 좀 덜 떨어진 감은 있다. 근데 최근에 이 회복한 양을 보면 떨어진 양이 너무나 크다. 최근 가격 변동에서는 하락이 좀 깊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집 평단가 하단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싼 구간은 맞는 것 같아요. 긴 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차트 데이터적으로 보면은 추세선 채널 매물대 피보나치 확인할 건데 이미 이제 찍어놨습니다. 이제 매물대는 밑구간에서는 매물대가 사실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유는 뭐냐면 얘네가 너무 완벽하게 여기서 설거지를 끝내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 쌓여 있는 것도 여기서 정리가 돼서 밑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고 이제 피보나치 비율이랑 여러 가지 다른 데이터들로 봐야 되는데 그거는 매매계획 가서 디테일하게 볼게요. 그리고 피보나치 비율은 찍어놨고 382 구간 여기 이 이전 매물대랑 겹치죠. 겹치는 구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618 구간 여기가 이제 가격적인 매물대랑 또 겹치는 구간이 있고 여기도 매매 계획에 이제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구간에서의 가격 움직임을 한번 잠깐 볼게요. 이제 아래 구간 가격 움직임을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 내려가는 파동을 쪼개서 보면은 보이시죠? 여기에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죠. 요 구간에 여기부터 여기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POC 값은 여기에요. 그래서 제가 요 아래 구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가서 설거지 한번 볼게요. 설거지 한 거. 지난 패턴 보면은 좀 재밌어가지고 여기서 자 매집을 여기 끝냈거든요. 매집 평단가만 이쯤 되겠죠. 한번 찍어볼까요? 매집 평단가가 이 정도 되니까 여기 어딘가 되네요. 이쯤이네요. 매집 평단가에서 이제 올라갔는데 처음에 시세를 이렇게 주면 여기서 설거지가 이제 끝난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확률적으로. 왜냐면 이미 여기서 1000% 정도가 올랐어요. 올랐기 때문에 설거지가 끝났다 라고 볼 수 있고 거래량도 보세요. 거래량도 이제 압도적으로 튀었죠. 압도적으로 튀어서 1100% 오르고 거래량까지 튀었어. 그러면 이제 설거지가 끝난 게 맞거든요. 상식적으로는. 제 원칙으로는 그런데 재밌는 게 설거지 끝나고 쭉 내려요. 쭉 내려서 이 이전 가격대 이 매직 구간 가격대까지 다시 내리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려서 여기서 더 큰 설거지를 해요. 거래량을 보시면 이렇게 나머지들이 다 작아졌죠. 이 설거지 한 것도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제 설거지 한 거 플러스 설거지 끝나고 나서 뭐 식기세척기까지 돌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거지하고 기름때가 좀 남았다. 그래서 식기세척기까지 돌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코인들이 일부 몇 개 있긴 있어요. 특히 K볼륨 높은 코인들 중에는 21년도 연말에 또 깜짝 불장이 왔었기 때문에 알트들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아주 재밌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설거지보다 말도 안 되게 많은 양을 설거지를 해서 끝내서 설거지가 끝나고 식기세척기까지 돌린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수급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매집 평단가는 이 저점 구간, 현재 구간에서의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14.6원이 맞습니다. 14.6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요만큼이나 요 아래도 조금 볼록볼록 나온 부분들이 보이시죠? 차이는 한 6대 4 정도? 65대 35 정도로 돼 보이는데 이미 가격이 아래 구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터진다면 바뀌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세력의 매집 평단가를 의도적으로 좀 낮추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만약에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 그거를 좀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제 이야기가 이제 맞았던 게 되는 거겠죠. 그거를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집 구간에서의 거래량을 보면은 11,500% 그러니까 평균 대비해서 2배 정도 되니까 이 정도면 이제 좋은 편이거든요. 평균 대비해서 2배나 거래가 많았다는 거예요. 괜찮고 매집 기간적으로 봤을 때 평균보다 또 길었다. 평균보다 6개월이나 길었다는 거는 이 구간 안에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개미들한테 나가 한 거예요. 심지어 이거는 이제 매집의 질도 좀 괜찮죠. 매집의 질이 왜 괜찮냐? 인플레이션이 좀 낮았잖아요. 과거에. 낮았기 때문에 여기서 위아래로 흔들 때
여기서 흔들 때는 얘네가 찍어낸 걸 산 게 아니라 여기 물려있는 애들 걸 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집의 질이 우수한 편일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지분율을 보면 이것도 좀 재밌어요. 메이저 지분율이 99%입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이더스캔 가가지고 지갑 하나하나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맞아요. 정말 맞고 이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설거지 끝나고 식기세척기까지 돌렸어요. 그러면 메이저가 어떻게 된 거죠? 개미들한테 물량을 좀 턴 거죠? 그럼 메이저 물량은 줄었겠죠, 당연히. 개미 물량이 올라가고. 메이저 물량이 줄었어야 정상인데 요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여기서 털어낸 건 빙산의 일각이었다든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빙산의 일각이었다든지 이유는 모르겠고, 어떤 이유로 하여금 이제 미유 통량도 30% 있거든요. 이거를 감안하고 봐도 오래된 코인인데 99%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많이 높은 수치인 것 같고 좀 의아해요. 의아한 부분인데 혹시 관련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제보 주시면은 제가 좀 디테일하게 해서 고정 댓글로 수정해서 달도록 할게요. 근데 팩트입니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사실이기 때문에 정보 전달을 위해서 적어뒀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매집량을 한번 볼게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여기 털어낸 물량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요 매집 구간에서의 물량 한번 보세요. 엄청 거의 뭐 안 샀다 싶을 정도로 적죠. 원래는 이 털어낸 구간에서의 뭐 절반 이상은 가는 매집봉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차트 여러 번 봤으니까 아시죠.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게 여기서 턴 물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엄청 낮아진 거예요. 근데 사실 디테일하게 쪼개보면은 여기도 매집봉이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볼 수는 있는데, 이제 전체적 데이터로 봤을 때, 차트로 봤을 때 여기 물량 털어낸 거에 비해서 여기서 한 게 과연 많냐? 많지는 않다. 그래서 약간 이거는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시세를 주는 게 아니라 아마도 이 내려간 것도 여기에 기인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집의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여기서 턴 거만큼 여기서 못 샀기 때문에 더 사기 위해서 밑에서 거래가 좀 터져주면은 고맙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시나리오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인플레이션 봤을 때는 뭐 크게 나쁘진 않은데 미유 통량이 많은 게 좀 에라죠. 그리고 우상향도 애매하긴 한데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은 이제 일반적인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현재 가격이 하락이 좀 컸기 때문에 매수를 고려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요 구간보다는 지금 구간이 좀 합리적인 구간은 맞아요.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수급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도 시총 대비 매집량은 꽤나 높은 편이긴 하나, 매집 기간도 긴 편이긴 하나, 메이저 지분율도 높은 편이긴 하나, 이게 좀 의문사항들이 좀 많이 있다. 메이저 지분이 이렇게 끝냈는데 이렇게 된 것도 조금 이상하고요. 이상하고, 미유 통량을 고려해서 봐도 조금 이상하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있었던 코인인데도 좀 이상하고, 좀 의문점 투성이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거짓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믿고 이대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은 확실한 거는 뚜렷한 토큰의 수익 구조가 있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그리고 이러면 뭐죠? 설거지 가능성이 좀 높죠.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 쪽으로 과연 괜찮냐? 펀더멘탈이 괜찮냐? 안 괜찮습니다. 이건 그냥 뭐 최악 중에 최악인 것 같아요. 왜냐면 2년간의 개발 현황이 없으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죠? 설거지할 가능성이 높죠. 시세를 주더라도. 그리고 이제 K볼륨이 월등히 높습니다. K볼륨이 높은 코인들은 어떻게 되죠? 상패 찌라시랑 금투세 관련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설거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제 모든 데이터들이 설거지로 수렴을 하고 있어요. 설거지로 수렴을 하고 있어서 이만큼 좀 확실하게, 만약에 시세를 준다면 설거지가 나올 확률이 무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불장의 초입의 관점이기 때문에 모든 코인은 이제 매수가 맞다고 보고 있고요. 매도는 이제 25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K볼륨이 많은 코인들에 한해서는 24년 연말도 고려는 하셔야 돼요. 24년 연말에 털어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조금 K불장이 일찍 올 경우에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매매 계획을 세워봤어요.
우선 매매 계획을 보면 매수 계획은 정찰병은 지금 구간이 맞아요. 10.9원, 지금 10.8원으로 조금 떨어졌는데 지금 구간에서 풀 매수한다? 이거 좀 위험한 거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거래가 안 터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3일체 가격, 거래량, 볼륨 프로파일. 3일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는 게 확률이 높은 매매입니다. 확률이 높은 매매는 세 가지를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충족이 안 되는 한 여기서 무리하게 풀매수할 필요는 없다. 정찰병 수준으로는 괜찮다. 좀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이라면 50% 정도. 그게 아니라 보수적인 투자자시라면 30% 미만이 지금 매수가 괜찮고요. 그리고 만약에 추매 대기는 이제 말씀드린 3일째 확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나리오 그려보면 이거예요. 한 번 더 내린다는 전제하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트가 그려지고, 그리고 볼륨 프로파일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유는 여기서 거래가 빵빵 터질 거니까. 이게 사라지는 줄 알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줄 알고 떨어졌는데, 가격을 내렸는데, 가만히 있어도 사실 가격은 내려가거든요. 메이저가 사지만 않으면. 근데 이 상태에서 딛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POC 값이 이렇게 바뀌고, 안 바뀌더라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 구간을 딛고 올라가는 이 시점이 이제 확률이 높은 구간입니다. 대신에 여기에서 산 거보다는 손익비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여기 올라가자마자 바로 살 건 아니고 지지받는 복마감을 확인을 할 거니까 손익비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구간이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본시드라고 표현하면 너무 많은 돈을 넣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추매를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추매는 어떤 구간에서 해야 되냐? 손익비가 높은 구간이 아니라 추매는 확률이 높은 구간에서 하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손익비가 높은 구간은 초기 매수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확률이 높기보다는 지금은 손익비가 괜찮은 구간이에요. 여기에 대비해서 봤을 때. 근데 이 아래로 떨어지면 또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떨어지면 여기가 손익비가 높은 구간이 되겠죠. 그지만 확률이 높은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3일체를 확인하고 POC 값 지지받고 추매를 맞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시총이 좀 낮잖아요, 이 코인. 시총이 낮고 미래 가치가 거의 불투명해요. 미래가 불투명한 코인이다 보니까 무조건 소액입니다. 당연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런 코인들은 소액으로만 투자하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내가 1억을 갖고 있으면 100만 원도 많아요. 100만 원 미만으로 투자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굳이 여기에 로또를 뭐 1억 원, 2억 원어치 살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매도 계획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22원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382 구간이랑 그리고 곧 여기 내려오면서 만들어낸 볼륨 프로파일이 여기 있었죠. POC 값이. POC 값이자 이제 전체 하락분의 382 되돌림이 겹쳐지는 구간이 22원이고요. 그래서 22원은 여기 선택사항인 거는 이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 여기는 2배밖에 못 먹거든요. 2배인 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매매는 아니에요. 손익비적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한테 해당이 되냐?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진입을 했는데 시세를 좀 일찍 줬어. 그러면은 어느 정도 덜어내고 이 덜어낸 양으로 다른 코인을 사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여기 50만 원어치 샀는데 2배가 돼서 이제 1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뭐 50만 원 정도는 그냥 던지고 이 50만 원으로 다른 코인을 또 50만 원어치 사는 거예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이라고 적어둔 거예요. 얘가 좀 일찍 쏠 경우입니다. 만약에 일찍 안 쏠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스킵하는 게 더 이득이에요. 다른 코인들이랑 다 같이 간다? 그럼 여기는 그냥 안 팔고 가져가는 게 낫습니다. 손익비적 관점에서. 그리고 다음으로는 39원인데 여기는 이제 또 가격적인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죠. 여기 물론 이렇게 볼륨 프로파일도 살짝 올라와 있겠지만 가격적인 매물대와 동시에 이제 아래서 올라가는 거에 618 구간 플러스 이거를 이제 일반 차트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일반 차트로 봤을 때의 382 구간입니다. 전체 하락에 382 되돌림이 오는 구간이기에 여기도 만약에 추가로 하락을 하더라도 여기를 찍어주고 내려갈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여기가 좀 안정적인 TP 값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좀 시세를 천천히 주거나 다른 애들보다 늦게 줄 경우에는 여기는 안 털어내고 스킵하고 이 구간에서 1차 익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4원. 이 64원은 이제 일반 차트로 봤을 때 618 구간이에요. 여기는
다른 매물이 없어요. 물론 여기 이 복마감을 보면은 일봉마감이 됐던 구간이어서 나름의 또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는 있지만 여기까지는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고 618 구간은 이제 내려오다가 찍어주고 내려가는 시나리오여도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자주 본 구간이죠. 618 구간. 이 정도에는 한번 덜어주는 게 아마 이게 이제 맥스 TP가 될 것 같아요. 제 기준에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번 상승 사이클에서의 지난 상승만큼의 드라마틱한 상승률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여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요거보다 좀 덜 올라가는 정도의 수준으로 갈 수 있는 TP는 64원 정도가 좀 맥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심심한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요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더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이제 시기적 매도로 보완을 하죠. 24년 연말로 일단 적어놨어요. 근데 지난 고점은 3월인데 여기까지 가져가는 건 이거는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정도 내렸다 올라간 거면 요거를 이제 최고점으로 보고 11월 혹은 10월까지 가져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이런 생각은 안 들어서 만약에 저라면 3월에 일찍 터는 게 차라리 승리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실 3월에 표시는 해뒀지만 아무래도 이제 K볼륨 높은 코인들은 조금 일찍 시세 줄 가능성이 있다고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에 24년 연말로 일단은 정해뒀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본인의 시드와 상황에 맞게 익절을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시나리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만약에 여기까지 뚫고 올라가면 배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기적으로 여기서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폭락. 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까지 안 가고 이렇게 헤매다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기서 전량 매도. 왜냐하면 이후에는 폭락할 거니까.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깜짝 스터디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설거지 패턴 앞에서 우리 본 것처럼 여기서도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걸 제가 여기 그대로 예상 이제 시나리오를 그려볼게요. 여기서 예를 들어 뭐 내렸다 올리든 아니면 바로 올리든 어찌됐건 올라가서 이렇게 됐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시세를 줄 땐 당연히 거래량이 올라가겠죠. 여기도 보시면 그래요. 거래량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시세를 줄 때. 이유는 시세를 주면 개미가 들러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세를 올리는데도 돈이 필요해요. 세력도. 그래서 물량을 이제 돈을 사면서 올릴 거예요. 쓰면서 올릴 거고 여기서 꼭지점을 이렇게 갑자기 확 찍어줄 때가 있어요. 고점을. 올리면서 거래량이 삐쭉 올라갈 겁니다. 그럼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이렇게 작아져요. 마치 여기처럼. 이렇게 되면 압도적인 거래량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고점을 갱신을 한다. 플러스 압도적인 거래량이 나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돼요? 고점 갱신도 그냥 요만큼 넘기고 요만큼 넘기고가 아니라 쭉 올라갈 겁니다, 아마.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걸 세력 이탈 신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즉, 설거지가 끝났다. 물론 뒤에 뭐 식기세척기가 있을지 뭐가 있을지 전 모르지만 어찌됐건 설거지가 끝났다고 판단이 들고 여기서는 엑시트가 맞습니다. 전량 익절. 물론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영상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알고 계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걱정이 없으시겠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설거지 패턴까지 설명을 드렸고 예상 질문 두 가지의 답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저 물려 있는데 이거 지금 다 팔아야 되나요?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굳이 있는 물량을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저라면 매도 안 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 물려 있든 여기 물려 있든 여기 물려 있든 저는 매도를 안 할 겁니다. 이유는 지금은 매수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단 조건은 있어요. 왜냐면 비중이 너무 크다. 예를 들어 내가 1억 중에 한 5천만 원이 여기 물려 있다. 이러면은 이건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이런 고민 있으신 분은 라이브 방송 때 와서 좀 말씀을 주세요. 제가 솔루션까지 어느 정도 공유를 해드리니까. 만약에 이렇게 볼륨이 크다면, 비중이 크다면 요거는 조금 나눠서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팔으라기보다는 다른 코인으로 나눠서 매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굳이 매도를 한다? 이거는 저는 좀 멍청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설거지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간혹 어떤 분들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걸 보고 이거 설거지가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래가 터지지 않았냐 이렇게. 근데 보시면은 이제 저점 구간에서 올라간 걸 한번 볼게요. 매집 평단가 대비 좀 100% 올랐거든요. 100%. 100% 먹고 설거지를 끝내고 나가는 세력은 없습니다.
100%를 먹고 설거지를 끝낼 세력은 코인판에는 없어요. 뭐 어디 코스닥 잡코인도 100%는 넘게 올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100% 먹고 나가는 건 없고 저는 기준으로 일단 500% 이상을 최소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적으로도 불장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굳이 일찍 나갈 필요 전혀 없죠. 개미들 들러붙어서 꼬신 다음에 가격 올려놓고 물량 정리하고 나가는 게 이상적이죠.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메이저 지분율이 지금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닐 수 있어요. 제가 모르는 뭐 모종의 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99%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메이저가 아직 안 던졌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다 안 던졌다고 보고 있고 이런 세 가지 근거로 설거지가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깜짝 숙제할게요. 여러분들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 수수료 많이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 0% 쓰세요. 제가 영상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 늘 달아두고 있습니다. 저희 파트너 거래소 MXC 0% 수수료 쓰시고요. 현물도 0%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원화 거래소에서 사면은 이제 슬리피지도 많이 나오잖아요. 스프레드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아요. 수수료도 비싸고. 근데 저희 파트너 거래소 MEXC 쓰시면은 0%니까요.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 현물 매매하시는 분들 둘 다에게 좋으니까 혜택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MEXC가 좀 UI가 마음에 안 들거나 좀 다른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이낸스랑 바이비트도 제가 적어뒀거든요. 바이낸스 바이비트도 최대 이제 할인율로 적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매매하실 때 수수료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현물 투자자분들 중에서 빗썸이나 업비트에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불장을 지금 준비하시는데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으시면 상관이 없지만 준비하시는데 좀 버거우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버거우시다면은 코인스터디 멤버십 기능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멤버십 분들에게는 매집 중인 코인 공유 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혜택들 플러스 알파 있으니까요. 좋은 정보들도 다 받아가시는 것도 만약에 혼자 준비하는 게 힘드시다면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저는 이제 차트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00%전 예언가가 아니에요. 실제 100% 예언을 할 수는 없고 이게 틀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참고 용도로 쓰시는 게 좋고요. 이 데이터 외적인 요소들은 직접 공부를 하셔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고 있죠. 요 두 가지 내용들을 잘 믹스를 하셔가지고 흡수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만의 매매 계획을 세우셔서 매매하시길 권장합니다. 이렇게 해야 자산도 우상향하겠지만 후회도 없어요. 남이 하라는 대로 하고 뉴스에서 사라 그랬다고 사면 자산도 깡통으로 가겠지만 후회만 쌓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매매 계획으로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종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코인스터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 그리고 퀄리티 높은 분석 그리고 주 2회씩 지금 라이브 방송하고 있죠. 재밌는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코인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